이번 세션에서는 스네이크 메이크, 원래 기존엔 넥스트 플로우를 많이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스네이크 메이크에 대해서 튜토리얼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컨텐츠는 이제 먼저 인트로덕션 스네이크 메이크가 뭔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전에 그 설치하는 거, 그리고 그 설치하는 거에서 뭐 도커로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폰다로 설치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3번에서는 이제 베이직 튜토리얼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튜토리얼이 끝나면은 이제 각 룰, 스네이크 메이크에서 룰이라고 하는데요. 그 룰 안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옵션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가적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 작성했었던 템플릿이 있는데 그 템플릿 공유를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스네이크 메이크가 뭔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네이크 메이크는 워크플로우 매니저인데요. 워크플로우 언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스네이크 메이크라는 워크플로우 언어로 뭔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짜면은 그거를 이제 리프로듀서블 하고 스케일러블 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워크플로우 언어입니다. 그리고 스네이크 메이크는 이제 파이썬을 기본으로 파이썬을 그 베이스로 이제 개발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네이크 메이크는 스네이크 메이크의 특정한 어떤 문법을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파이썬 문법을 사용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스네이크 메이크 파일을 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네이크 메이크로 병렬 처리가 가능해서 스케일링 관련해서 또 이제 강점이 있습니다. 뭐 로컬에서 돌릴 수도 있고 서버에서 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클러스터나 클라우드 이런 데서도 돌릴 수도 있어서 이제 어떤 제약이 없이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바이런먼트 매니지먼트에서는 이제 다양한 EMV나 컨테이너, 콘다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이제 어, 좀 환경적으로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도 리트라이 같은 거를 이제 지원을 해서 몇 실, 특정한 스텝이 실패를 하면은 되는 그런 옵션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콘다나 이제 PYPI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네이크 메이크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웹사이트들이 있는데요. 먼저 워크플로우 관련해서 이제 카탈로그 형식으로 정리한 사이트들이 몇 가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네이크 메이크에서 지원하는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정리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아, 그 전에 제가 자료를 안 드렸었는데 잠시 자료를 제가 공유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채팅창에 잠시만요. 따라해 볼 수 있는 거 같죠? 네, 따라할 수 있게끔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제가 줌 채팅에, 제 GitHub 레포지토리로 만든 거에 이제 사이트 주소를 공유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가보시면은 PDF 파일 하나랑 그리고 베이직이라는 폴더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걸로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튜토리얼을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 PDF 파일이 지금 이 보고 계신 이거랑 똑같은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스톨레이션에서는 먼저 이제 Git을 먼저 설치를 해야 되고요. Git을 설치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드렸었던 그 Git 레포지터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Git을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굳이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 제가 드린 웹사이트에서 바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깃은 설치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도커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도커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도커를 설치하는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커 데스크탑이 있고 하나는 도커 엔진이 있습니다. 도커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이제 GUI OS 환경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나 맥이나 리눅스 이런 거에서 이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도커 엔진 같은 경우는 CLI OS일 때에 이제 리눅스 그럴 때 설치하시면 되고 리눅스 같은 환경에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콘다로 진행하실 때에는 이 명령어들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다운로드를 하는 명령어가 있고 다운로드를 진행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설치가 되고 어, 환경을 스네이크 메이크 9.11 버전으로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환경이 구성이 된 다음에 액티베이트를 하면은 이제 그 환경이 액티베이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디펜던시에 대해서 설치를 하면은 콘다 설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 이거는 그리고 리눅스 기준으로 이제 설명이 된 거고요. 혹시 뭐 파워쉘이나 뭐 윈도우즈 이런 거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커로 하실 때는 더 간단한데요. 이제 도커 런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제 한 줄이면은 이제 환경이 바로 세팅이 됩니다. 이 환경 관련해서는 제 이제 도커 허브 제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튜토리얼 레퍼지터리 다운로드는 git 클론이라는 명령어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드린 그 주소로 해서 바로 다운로드 하시거나 거기서 이제 git 클론으로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뭐 파스타 레퍼런스를 다운로드 하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어 제가 뒤쪽에서 이제 빠르게 그 튜토리얼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하였는데요. HG38 기준으로 이제 크로모좀 1번만 구성을 해가지고 파스타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튜토리얼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 크로모좀을 쓰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실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로 가시면은 다운로드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이걸로 다운로드를 하시려고 한다면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걸로 받으셔가지고 어, 그 전체 크로모점을 한번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튜토리얼을 진행할 때는 이제 파스타 파일 말고도 저희가 이제 샘툴즈 뱀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뱀파일을 만들 때, 이제 IDX, 파스타에 대한 IDX 인덱스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 인덱스 빌딩 파일 BWA로 하기 때문에, 그 BWA에 대한 인덱스 파일을 미리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으시고 나서 타점 지지로 지금 압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압축을 풀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푼 경로는 이 파스타랑 같은 경로로 이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그 파스타랑 같은 경로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파스타 큐는 이제 0.25 이제 밀리언 리드로 구성을 해가지고 R1, R2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스네이크 메이크 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스네이크 메이크는 스네이크 파일이라는 파일로 이제 작성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룰이라고 적혀져 있고 룰 뒤에
bw 언더스코어 맵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이름입니다. 이게 룰 이름이고 그 룰 이름 안에 제 인덴트가 하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인풋, 아웃풋, 그리고 쉘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를 쓰는 공간인데 이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풋이랑 아웃풋이랑 쉘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쉘 같은 경우는 명령어를 쓰는 거라서 쉘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쉘만 다룰 거고요. 뭐 다른 거는 파이썬 문법이나 아니면 런이라는 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다른 튜토리얼에서 이제 다루기 때문에 지금은 쉘만 기억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에 이제 어떤 파일이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지를 명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에는 이거를 써가지고 어떤 결과 파일이 나올 거다를 명시를 합니다. 저희는 매핑을 하면은 FASTA-Q에서 된 파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풋에서는 파스타 큐랑 파스타 파일을 여기다가 줬고요. 그리고 아웃풋에는 된 파일을 줬습니다. 밑에 쉘을 보시면은 BWA 명령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위에 명시된 거를 사용을 하려면은 중괄호로 이제 묶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람스 점 스레드 하면은 파람스 점 스레드가 이거를 지칭을 합니다. input 점 지놈 FA는 이거를 지칭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인풋 아웃풋 파라미터를 이제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쓰면은 아웃풋을 낼 수 있게끔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네이크 파일을 작성을 하시면은 이거를 이제 이런 식의 명령어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명령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두 줄을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줄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다시 n은 드라이런이라고 실제 돌리는 게 아니라 이게 그 파이프라인 스낵 파일이 잘 짜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돌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웃풋은 실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문법상 오류가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P는 이제 커맨드를 출력을 합니다. 이 옵션이 없으면은 커맨드 출력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디버깅 할 때나 에러 났을 때 그럴 때에 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P는 좀 유용한 옵션입니다. 커맨드를 출력한다는 것은 이 쉘 안에 있는 이 커맨드를 출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스라는 옵션은 이제 병렬로 몇 개의 그 태스크를 넣을지에 대한 옵션이고요. 코어스라는 옵션은 이제 그 서버에 있는 그 CPU 코어 개수를 몇 개 쓸 거냐 이 옵션입니다. 그리고 다시 S는 이게 스네이크 파일에 대한 그 경로를 직접 지정해 주는 건데요. 이거를 지정을 해줘야 그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이거를 지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경로에 이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스네이크 파일이 있다면 지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지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파이프라인을 짠 그 레퍼지터리 그 경로에는 파이프라인만 짠 그 데이터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분석 경로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라는 옵션으로 이 스네이크 파일에 대한 그 경로를 지정을 해줍니다.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얼규먼트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다시 P 다음에 이렇게 어떤 아웃풋에 대한 패스가 적혀져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 스네이크 파일에서 어떤 아웃풋을 낼지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을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가 나옵니다. 어떤 서버에서 돌렸고, 그리고 어떤 룰이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커맨드는 어떤 커맨드가 실행이 됐는지 이런 거가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실행이 완료가 되면은 어떤 스텝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스네이크 메이크 파이프라인을 이제 돌리면은 점 스네이크 메이크라는 폴더랑 그리고 아웃풋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 점 스네이크 메이크라는 폴더에는 이제 다양한 메타데이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라든지 아니면은 컨테이너 이미지라든지 락 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에러가 났을 경우에 이 폴더를 들어가셔가지고 로그를 확인한다거나 이런 메타데이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첫 번째 스텝에서 저희가 첫 번째 스텝에서 매핑을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갔는데 이것도 매핑을 다루는데요. 완전히 똑같은 룰입니다. 1번이랑 완전히 똑같은 룰인데 근데 여기서는 와일드 카드라는 것을 써볼 겁니다. 와일드 카드라는 것을 쓰려면은 이제 중괄호로 묶어가지고 자신이 지정한 어떤 명칭을 적으면 됩니다. 보통은 샘플 이름을 적을 때는 샘플이라고 적거나 아니면은 샘플 언더스코어 네임 샘 이렇게 적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중괄호로 샘플로 이렇게 묶어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와일드 카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중간에 이 경로가 있고 왼쪽에 무슨 경로가 있고 절대 경로가 이렇게 쭉 적혀져 있고 오른쪽에 뭔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그리고 중간에 중괄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이것을 이제 스네이크 메이크가 자동으로 인지를 합니다. 자동으로 인지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공통적인 문자열이 뭔지를 추출해가지고 이 샘플이라는 와일드카드에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와일드카드가 등록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뭐 따로 이제 뭔가 크게 변동된 건 없고요. 1번이랑 그래서 이 차이만 있습니다. 똑같이 돌아가면은 뱀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솔팅을 하는 스텝을 한번 살펴볼 건데,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반복적인 내용이라서 크게 뭐 이제 보실 거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반복적인 내용이라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룰이 써져 있고 인풋 아웃풋 지정하고 쉘이 나옵니다. 쉘에서 뭔가 이제 명령어를 해가지고 이제 뱀 솔팅을 해주고요. 하면은 똑같이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스텝에서는 이제 그 리드 얼라이먼트를 그 4번 이제 스텝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스낵 파일을 이제 작성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샘틀즈로 뱀에 대해서 인덱싱을 해볼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풋, 아웃풋, 쉘 이렇게 적혀져 있고 여기서도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되게 심플합니다. 지금 튜토리얼 구성에서는 심플하게 하나씩 하나씩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반복적인 내용이라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룰에서는 먼저 이제 솔티드 뱀을 이제 그 아웃풋으로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뱀에 대한 인덱스 파일을 이제 나오게끔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이 스텝이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각각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거를 하나로 합친 게 이제 5번입니다. 그 레포지터리에 가보시면 5번이 있을 건데요. 거기 가보시면은 네, 이제 각 룰들이 하나로 이제 합쳐진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좀 다른 게 아까 다른 그 스텝에서는 이전의 스텝에서는 각 인풋 아웃풋에 이제 아웃풋에 대한 경로를 다 절대 경로를 이렇게 적어줬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공통적인 변수로 크게 묶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뺐습니다. 전역 변수로 설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룰에서도 각각 이제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네이크 메이크에서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이썬 문법으로 파이썬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파이썬 문법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이 룰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저희가 여기서 맨 마지막에 어떤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지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맨 마지막에 명령 스네이크 메이크 명령어로 test.sorted.bam.by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요. 이 bam.by가 샘툴즈 인덱스라는 룰에서 마지막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이 타겟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인풋이 솔티드 뱀입니다. 솔티드 뱀이 바로 위 룰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솔티드 뱀의 아웃풋은, 어, 아, 뱀의 아웃풋은 이제 바로 위쪽에 아웃풋에 있습니다. 네, 이 인풋이 여기서 와서 이쪽으로 전달되는 구조예요. 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 아웃풋을 지정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스네이크 메이크가 어떤 아웃풋이 먼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계산을 해주고요.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끝나면은 이제 그 룰이 이제 자동으로 매 스텝이 이제 연결돼 가지고 실행이 되게끔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워크플로우 언어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이거를 DAG라고 합니다. 네. DAG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스네이크 메이크에 대한 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래프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입력을 하시면 이제 아래와 같이 그래프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타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튜토리얼 페이지에 가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중괄호로 A, B로 묶어가지고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보여줄 수 있게끔 어, 그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에디셔널 룰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벤치마크를 하는 방법, 그리고 로그를 이제 출력하고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컨테이너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써서 이제 베이직 튜토리얼에서 이번 스텝에 대해서 그대로 룰을 가져왔는데요. 그 룰에서 이제 로그랑 벤치마크랑 컨테이너 이렇게만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그에서는 스탠다드 아웃이랑 스탠다드 에러에 대한 파일을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벤치마크에서는 벤치마크에 대한 파일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싶다면은 컨테이너라는 것을 이제 쓰시면 되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어떤 컨테이너를 쓸지 그 이미지 주소를 적으시면은 이 룰이 컨테이너 환경 안에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처럼 이제 리다이렉션으로 스탠다드 에러나 이런 것을 저장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네.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제 싱귤러리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스네이크 메이커에서는 싱귤러리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즈 싱귤러리티라는 이제 어, 얼규먼트를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싱귤러리티 args라는 옵션을 얼규먼트를 또 줘가지고 어떤 폴더를 이제 바인딩을 할지 이제 명시를 해줍니다. 그 싱귤러리티가 사용하는 폴더를 연결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꼭 이제 싱귤러리티를 쓸 때 이 바인드라는 옵션을 추가적으로 써가지고 어떤 폴더에서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 개가 들어가려면은 콤마로 묶어서 이제 띄어쓰기 없이 쭉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싱귤러리티로 이제 하시면은, 이제 먼저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풀링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고, 이 이미지를 가져온 거에서 각 룰에서, 만약에 이 룰이 그 이미지로 되어 있다면 그 환경 안에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를 지정을 해주면은, 이제 저는 로그라는 폴더 안에 이런 BWA 맵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이제 로그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로그 폴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랑 똑같은 파일입니다. 이 폴더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로그가 잘 적힌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파일은 이제 어떤 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CPU나 뭐 메모리나 아니면은 뭐 이런 CPU 타임이나 이런 게 얼마나 사용되고 그리고 룰이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이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S로 보시면은 54초가 돌아갔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특정 룰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메모리는 얼마나 사용하는지 뭐 CPU는 얼마나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이 URL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제가 만든 템플릿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뭔가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이랑 좀 어, 내용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제가 소개드리고 이번 세션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컨테이너로 이제 구성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컨테이너에 대한 정의를 컨피그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amples.tsv라고 있는데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각 샘플에 대해서 이제 정보들이 써져 있어가지고 여러 샘플들에 대해서 병렬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을 해놓은 이제 템플릿입니다. 그리고 이제 common.smk가 있고 뭐 그 common.smk에서 모든 아웃풋을 정의를 합니다. 모든 아웃풋을 정의를 해서 어떤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지를 정의를 한 다음에 각 옵션에 따라서 이제 어떤 룰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이제 워크플로우를 좀 다이나믹하게 구성할 수 있게끔도 이제 해놓은 템플릿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그 스네이크 메이크의 지금 버전이 네. 그러면 구 버전을 쓰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템플릿은 좀 아마 7 버전 2 버전으로 제가 만들어서 그 구성을 한 템플릿인데요. 근데 이게 좀 오래 되긴 했는데 그래도 9 버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의 뭐 그렇게 변한 거는 많이 없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config라는 폴더에 가시면은 config.yamel이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어떤 경로로 이제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지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samples.tsv를 간단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툴스 안에 이제 이거는 컨테이너 이제 이미지 주소인데요. 컨테이너 이미지 주소를 여기다가 명시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눈에 이제 이미지 주소를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쓸지
이제 써가지고 이제 각각 룰에다가 하드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config.yaml에서 이제 그 좀 이 config.yaml에서 그 한 파일에서 정리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amples.tsv로 가시면은 여기서는 샘플 네임이 적혀져 있고 이제 뭐 파스타큐 경로 이렇게 적혀져 있고 각 옵션들이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샘플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놓은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마치면은 이제 워크플로우로 가보시면은 스네이크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로 가보시면은 어, 이, 이 스네이크 파일은 최소 이런 버전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이 워크플로우를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config 파일을 정의를 해주는데요. 근데 이 config 파일이 여기서 정의를 해줘도 그 스네이크 메이크를 실행을 할 때 얼규먼트로 config 파일을 새롭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직접 얼규먼트로 이제 불러와 가지고 그 새로운 config 점 야물을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에 include라고 있는데요. 이 include는 이 스네이크 파일에서 쓰는 이제 서브 스네이크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 스네이크 파일들을 불러와 가지고 여기서는 구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모듈화로 이제 구성을 해놓은 스네이크 파일입니다. 그다음에 룰 all이라고 해가지고 이 룰 all 안에서 get final output이라는 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get final output에서는 모든 아웃풋에 대해서 정의가 된 함수입니다. 어떤 아웃풋을 내야 될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건데요. 이제 common.smq로 가보시면은 여기에 get final output이라는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이 get final output이 아까 이제 스네이크 파일 그 all, all이라는 그 룰에서 있었던 그 함수랑 같은 함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샘플스를 먼저 판다스로 불러와가지고 여기서 각 옵션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준다거나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그 파일, 그러니까 config.yaml에 있는 정의되어 있는 그거나 아니면은 samples.tsv에 있는 그 정의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이 안에서 조건문으로 걸어가지고 어떤 아웃풋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아웃풋이 포함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웃풋이 정의가 되면서 어, 이제 스네이크 메이크 파이프라인을 돌리면은 아 어떤 아웃풋을 내야 되는구나 이제 자동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태그 형식으로 또 이제 스텝이 짜지면서 이제 아웃풋을 이제 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홈플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